최근에 젊은 여성분이 오셨는데 허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MRI 찍었는데 그냥 알고 봤더니 던 거죠. 허리가 아프고 특별한 원인이 안 나오면 으로도 검진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지켜드리는 척추 전문의 장근소 원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허리가 아파서 주사도 맞아보고 물리치료 받고 집에서 운동도 열심히 해봤는데 그때뿐이고 며칠 지나면 다시 아파지는 허리, 그리고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고 이상하게 또 허리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배도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소화도 안 되고 또 변비도 있고, 그리고 변을 보는데 변 색깔도 좀 이상하고 냄새도 좀 심하고, 변비가 좀 심하다가 어쩔 땐 또 묽은 변을 보고 설사도 하고, 주변에서 그러면 이거는 허리 통증 원인이 허리 디스크 협착증이 아니고 뭔가 뱃속 장기, 뭐 췌장이라든가, 또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뭐 상장갑막 동맥증후군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뭐 콩팥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검색해보면 장내 미생물이 뭐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허리 통증과 뱃속 이야기, 그 썰전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허리 통증의 숨겨진 원인, 내장이에요. 내장인데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딱 엄밀하게 인과관계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다른 걸 보면 연관관계 있는 거 많아요. 우리가 환자분들이 허리가 아파서 오시면 대부분 많이 쓰면 아프겠잖아요. 기계를 오래 쓰면 삐그덕거리듯이 많이 쓰면 아프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원인이 이제 허리에서는 뭐 디스크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디스크가 좀 진행되면 협착증 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척추 뒤쪽의 관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계속 허리가 아프고 또 최근에 소화도 안 되고, 특히 이제 당뇨 같은 게 있는 분들이 내가 췌장 문제는 아니야? 아니면 콩팥 문제 아니야? 걱정하시거든요. 실제로는 췌장이라든 콩팥 문제 있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하지만 허리가 아프면 먼저는 척추부터 찾으시라 말씀드리고, 그러고 안 될 때, 우리가 소화가 안 되거나 살이 빠지거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갑자기 지방변을 좀 오래 본다 그러면 우리가 췌장, 척추 바로 앞에 붙어있는 장기죠. 췌장 문제를 찾아본 것도 도움이 당연히 됩니다. 하지만 허리 아프다 반드시 췌장 문제가 바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또 하나, 우리 허리가 아프면 콩팥 문제 있잖아요. 콩팥 문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요로결석이잖아요. 요로결석 있으면 얼마나 아파요? 우리 예 나는 것보다 아프잖아요. 우리가 디스크가 터지면 실제로 이 요로결석, 예 나는 것과 비슷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데 디스크는 괜찮고, 소변 볼 때 약간 피가 좀 섞여 나오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요로결석을 의심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피부 쪽은 아프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직관적으로. 하지만 안으로 깊숙이 갈수록 이 통증이 모여집니다. 섞여요. 이렇게 쭉 교집합 좀 섞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췌장암이라든가 급성 췌장염으로 아프면 딱 췌장이 아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찾아야 되는 거겠죠. 허리 통증과 우리 소장과의 관계를 찾아볼게요. 우리 허리가 있으면 앞쪽에 뭐 있어요? 장이 있죠. 그 장에서도 우리가 대장이 있고 소장이 있는데, 소장이 뭐예요? 우리 소화시키는 곳이잖아요. 소화를 시켜서 음식물이 흡수되는 소장이 있고, 마지막 이 대장에서 대변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소장에 영양호흡을 주는 동맥이 대표적인 게 상장갑막 동맥이라는 게 있어요. 장갑막 동맥 증후군은 대동맥과 상장갑막 동맥이 이루는 각이 줄어들면서 십이지장이 압박되고 소화도 안 되고, 심한 경우에는 혈류가 감소해서 우리가 급격한 체중 감소, 오심, 구토, 식욕부진, 요통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요통이 반드시 흔하지는 않아요. 복통이 더 흔합니다. 하지만 허리가 또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소장과 관계된 허리 통증에 연관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장내는 세균이 있잖아요. 세균이. 환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공부해 분들은 내가 허리가 아픈데 이 원인이 장내 미생물 때문에 그러지 않냐, 장내 미생물의 뭐 불균형 이런 게 원인이 않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주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장내 미생물하고 요통의 관계는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 분들이 있는데, 허리가 아픈 분들이 대부분 뭐라고 했어요? 한 80% 정도는 디스크성 요통이 됐잖아요. 그럼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오는데, 어떤 논문에 따르면 그 디스크에다 균 검사를 보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그 균이 검출됩니다. 그러면 그 균은 어디서 왔냐? 그 균의 또 상당 부분은 또 장내 미생물이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신기하죠? 장내 미생물이 디스크까지 왔다. 그럴 수 있겠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시아 사람들이 알래스카까지 가고 페루까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내 미생물도 이렇게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는 혈관이 없어요. 혈관이 없기 때문에 가기는 힘들지만, 또 거기서 살아버리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 시스템하고 약간 벗어난 거기 때문에 특별히 염증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오랫동안 근근히 잘 살 수는 있어요. 디스크는 뼈고 소장은 그 말랑말랑한 장기잖아요. 근데 그 소장에 있는 세균이 어떻게 뼈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게 몸에서 균들이 떠돌아다니면 이게 폐혈증이잖아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직은 다 밝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논문을 보면 장내 미생물에 불균형이 있는 분들이 당연히 소화도 안 되지만,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이 생길 수 있고, 허리 요통, 특히 디스크성 통증과 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이유 없이 허리가 아프거나 MRI 찍은 깨끗한 분들, 하지만 소화가 안 된 분들은 반드시 장내 미생물의 생활 환경을 개선시키도록 노력해 주는 게 좋겠어요. 전에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좋은 걸 하기 전에 안 좋은 걸 하지 마라. 규칙적인 생활 습관, 전에 말했듯이 가공식품, 탄산음료, 탄 음식, 단 음식, 이 네 가지 안 좋은 걸 드시지 마시고 푹 주무시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여성분들이 허리 아픈 분들이 많아요. 특히 허리보다는 엉치, 골반 쪽이 아프신 분들 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리통 하시면 많이 아실 거예요. 또는 출산통, 임신하실 때 허리가 아픔이 많은데 그거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여성분들은 이 내부 장기와 허리가 이 신경하고 근막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허리 통증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허리끈을 푸는 게 아니고 여기에 연결된 복부에 있는 근막이라든가 내부 장기를 편하게 해주는, 즉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노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에 그 젊은 여성분이 오셨는데 허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MRI 찍었는데 디스크는 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쪽 복부 초음파를 해보니까 여성분들 그 배란 출혈이 있더라고요. 배란할 때 그쪽 출혈이 동반돼 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출혈량이 많아가지고 배도 아프고 이제 허리도 아팠던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좀 억울하시겠지만 허리가 아프고 특별한 원인이 안 나오면 산부인과적으로도 검진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그 생리통 아플 때 아픈 허리 통증과 디스크 허리 통증의 차이가 크게 없는 건가요?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디스크 통증은 관절이니까 약간 움직일 때 그리고 오래 앉아있을 때 이렇게 아픈 특징이 있고요. 생리통은 아무래도 이제 골반 쪽, 아래쪽가 움직임과 관계없이 계속 아프게 되고, 생리통은 아무래도 움직이라든가 이런 거 특별 관계는 없고 뭔가 불쾌한 느낌이 하부부 쪽 또는 엉치 쪽 이쪽으로 집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좀 어느 정도 아세요. 왜냐하면 주기가 있으니까, 패턴이 있으니까 아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허리 통증을 위해서 운동하려면 코어 근육 강화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 복근이 코어 근육이게요, 아니게요? 디디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복근도 코어 근육입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근육과 근막을 강화시켜주고 뭉쳐있는 근육과 근막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체크하는 이 코어 근육, 복근을 체크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배 눌러보기예요. 편하게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배의 저항을 좀 줄인 다음에 손가락 끝으로 배꼽 주변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건강한 장기는 말랑말랑한 풍선처럼 부드럽게 들어간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복근이 뭉쳐있으면 돌덩이가 딱딱하게 느껴지거나 누를 때 뱃속에서 뭔가 걸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특히 배를 눌렀을 때 허리나 등 옆구리로 찝던 느낌이 퍼진다면 이거는 통증 유발점이고 연관통이고 연관성 있는 허리 통증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호흡 테스트예요.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꼽 위에 올려놓고 편안하게 누워 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들어 마실 때 배가 자연스럽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야 됩니다. 만약 배는 움직이지 않고 가슴만 들썩거리거나 숨을 크게 들이실 때 허리나 배가 뻣뻣하게 느껴진다면 이거는 횡격막과 복근 그리고 근막의 움직임이 둔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호흡이 몸 전체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세 동작 테스트예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상체를 천천히 좌우로 돌려보거나 옆으로 숙여보세요. 몸통을 돌리거나 숙일 때 한쪽 방향으로는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데 반대쪽으로는 뻣뻣하게 느껴지거나 통증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된다면 복근의 긴장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복근은 척추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복근이 굳으면 척추 몸통의 움직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에서 혼자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복근을 풀어줄 수 있는 셀프 이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이에요. 따뜻한 침실백 또는 마사지용 스톤이 필요해요. 작은 마사지볼이나 공도 가능해요. 따뜻한 온열은 근육과 장기를 이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 스톤이나 따뜻하게 데운 작은 돌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소장 이완법에서 알려드릴게요. 복근 뒤에 뭐 있어요? 소장 있죠. 소장에 꼬불꼬지 있잖아요. 편안하게 누워 무릎을 세워주세요. 갈비뼈와 골반뼈 사이에 넓은 공간이 바로 소장이 있는 부위입니다. 간단한 도구를 잡고 복부의 가장자리 바깥쪽부터 시작해서 중앙 안쪽으로 부드럽게 밀어주세요. 이 부분을 마사지하다 보면 뱃속에서 딱딱하거나 걸린 느낌이 드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곳이 바로 긴장되어 있는 부위예요. 이 부위에 딱딱함이 조금 풀리거나 통증이 덜해질 때까지 양쪽 모두 반복해주세요. 배 근막 이완법이에요. 우리 소장 이완법과 동일하게 편안하게 누워서 무릎을 세워줍니다. 우리 몸의 중심인 배꼽을 기준으로 배꼽에서 위로 3cm, 좌우로 3cm 떨어진 지점을 찾아보세요. 이 두 지점과 배꼽, 그리고 오른쪽 골반 앞쪽에 툭 튀어나온 뼈를 잇는 가상의 선을 따라 마사지 도구를 올려놓습니다. 이 선이 근막이 있는 부위예요.
이 가상의 선을 따라 아래에서 위쪽으로 부드럽게 밀어 올리듯 마사지 해주세요. 근막보다 더 깊숙한 곳에서 딱딱하거나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부위가 바로 뭉쳐있는 곳이에요. 통증 유발점입니다. 통증이 줄어들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천천히 반복해주세요. 마무리 후에는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심호흡을 하면 이완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이 셀프 마사지는 매일 꾸준히 해주시면 허리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원하고 편안하다고 느껴질 정도로만 부드럽고 가볍게 하는 것이에요. 강한 압력이나 깊은 자극은 오히려 복근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소화기 질환이나 복부 수술이 있으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 허리 통증은 단순히 근육이 뭉쳤다거나 뼈가 약해져서만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 지켜온 식습관, 소화기능, 복근, 그리고 내부 장기 건강 상태가 모두 허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낫지 허리 통증, 혹시 뱃속 장기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배, 소장과 근막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허리는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어요. 만약 이 셀프 이완법을 꾸준히 해도 통증이 전혀 줄지 않거나 소화불량, 체중 감소, 혈변 같은 다른 증상에 동반된다면 절대 미루지 말고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허리 통증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넘기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내 몸을 직접 점검해 보세요. 진짜 원인만 제대로 알면 평생 고통이 될 뻔한 허리 통증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래도 허리 통증이 낫지 않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